퇴근 후 장모님 미용실에 들렀더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박서방,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기억이 희미하다. 나를 박서방이라 부르는 걸 보니 분명 처가 쪽 사람일 텐데.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건넨 뒤 다시 한번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옅은 하늘색 계열의 무릎 위까지 오는 주름치마에 깔끔한 흰 셔츠, 그리고 세련된 액세서리까지. 장모님 또르르 보이지만 얼굴이 전혀 낯설지는 않다. 그렇다고 딱히 누구인지도 떠오르지 않는 애매한 느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꽤나 반반한 얼굴에 짙은 화장, 몸을 감싼 화려한 보석들, 어딘가 사치스러우면서도 살짝 눈웃음을 띠는 모습이 남자를 꽤나 밝힐 것 같은 인상이다. 우리 장모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한참 그녀를 훑어보며 기억을 더듬고 있자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박서방, 설마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러면 섭섭한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제가 이렇게 미인을 몰라볼 정도로 눈썰미가 없는 편이 아닌데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할까 봐요. 자네 장모 고등학교 친구야. 결혼 전에 한번 봤잖아. 그래도 기억이 안 나? 그제야 그녀가 누구인지 퍼뜩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 친구 몇 분이 사위 얼굴이 궁금하다며 함께 저녁을 했던 기억.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를 보고 배우 마동석을 닮았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혹시 마동석 맞으시죠? 이제야 생각났구먼. 내가 기억을 되찾자 그녀는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박서방, 잘 지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찮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여사님, 더 예뻐지셨는데요? 그런가?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늙으나 젊으나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던데. 혹시 요즘 연애 중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젊은 남자랑? 나도 연기 한번 만나 회춘하는 게 소원이네. 회춘이 뭐 필요해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예쁘신데요. 나이든 아줌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고 그 모습이 묘하게 귀엽게 느껴졌다. 그때 화장실에 다녀온 장모님이 돌아왔다. 박서방,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네, 장모님,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어쩌나 7시에 갑자기 예약이 잡혀서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겠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장모님은 살짝 고민하더니 내게 말했다. 그럼 집에 가는 길에 친구 좀 바래다 주겠나? 그녀는 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여사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왜 내 이름을 알고 싶어? 네, 왠지 궁금하네요.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모님 친구분인데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자꾸 여사님이라고 부르니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얼굴이 예쁘시니 이름도 예쁠 것 같아서요. 나는 이름을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내 이름은 우리 애인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그럼 제가 오늘부터 애인 하면 되잖아요. 박서방, 이제 보니 박력 있는 남자네. 그래. 내 이름은 박은영일세.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깐요.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이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은영씨라고 불러야 하나? 뭔가 호칭이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그러게, 난 박서방이라고 부르면 되긴 한데 말야. 그럼 오늘 딱 하루만 은영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자네 맘대로 하게. 오늘 보고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녀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였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런 대화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은영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는 건 어때요? 박서방이 내 이름 불러주니 나 갑자기 설레이는데. 박서방이 뭐예요? 여사님도 그냥 영수씨라고 부르셔야죠. 영수씨, 나 설레. 은영씨, 누구 때문에 설레나요? 영수씨 때문에. 은영씨, 좀 자세히 설명해봐요. 어떻게 설레나요?
그게 연애하는 기분이야.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 연애한다 생각하고 밥도 먹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도 한잔 해요. 참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영수 씨랑 데이트를 해보겠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사실 저 별거 중이에요. 이혼도 할 거고요. 정말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혼이야. 집사람이 바람났거든요.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한창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 그래서 요즘 너희 장모 얼굴이 안 좋았구먼. 그래도 애 때문이라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해봐야지. 할 만큼 했어요. 지금은 장모님이랑 애 때문이 이러고 있는 거고요. 설령 아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해도 이젠 제가 싫어요. 그렇지, 애까지 내팽개치고 바람날 정도면 심각하긴 하네. 그렇게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을 하였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그래도 될까요? 되고 말고가 어딨어. 이름 알려주면 애인하기로 했잖아.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지낸 지 꽤 됐어. 그녀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꽤 넓었다. 박서방,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자로는 전혀 안 보이지? 아뇨, 은영 씨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니깐요. 그럼 자네 장모하고 비교하면 어떻나? 두 분 다 훌륭하시지요. 어디 내놔도 빠지는 외모는 아니시잖아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적적하지. 적적하고 말고 더 늙기 전에 연애라도 실컷 해보고 죽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그쵸. 다른 사람들은 잘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건 없으니 말이죠. 그러게 박서방도 요즘 많이 외롭겠네. 그쵸. 마음 둘 곳도 몸 둘 곳도 없으니 사는 게 힘드네요. 어쩜 상황이 나랑 똑같네. 그러게요. 앞으로 마음이 허전하거나 대화 나누고 싶은 때 찾아와도 되나요? 박서방이 온다면 나야 언제든지 환영이지. 정말이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와 수시로 연락하고 지내며 가끔 그녀의 집에 들러 밥을 얻어먹고 차도 한 잔씩 하며 친구처럼 지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같은 회사에 들어왔고 그러니깐 아내는 20살, 제가 28살에 둘이 만나기 시작을 했죠. 당시 여자친구는 고졸이고 생산직이라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네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 그리고 기죽지 않는 당찬 모습에 반하였고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키도 크고 엄청 미인이거든요. 여자친구는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내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 10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지냈어. 불쌍한 분이야. 그래서 오빠도 친엄마처럼 앞으로 잘 대해줘야 해. 알았지?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이야. 보고 놀라지 마. 밖에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엄마랑 나랑 자매 사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집안의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 시댁 식구들은 엄마 탓을 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할머니가 결혼 전 사주를 봤는데 엄마의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고 했다는 거다. 그래서 두 분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는데 장인어른 혼자서 고집 피워 결국 결혼했고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엄마 탓을 했고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지냈다면서 지금껏 모녀간에 둘이서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깐 괜찮다고 했고 장모를 보기 전이었지만 가여운 여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동안 혼자 힘으로 어린 딸을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인상은 다소 충격적이긴 했어요. 얼굴 어디 하나 험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동그랗게 큰 눈 그리고 진한 쌍꺼풀에 도톰한 입술. 와, 딸보다 낫다. 잠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둘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친이 낫긴 하죠. 하지만 여친 엄마도 성숙하고 멋스러운 아름다움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로였으니깐요. 솔직히 연예인 보는 느낌이랄까요? 제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가 스타일도 괜찮아.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아내 말대로 언니라고 해도 정말 믿겠더군요.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셔서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불안한 마음에 열정적으로 다가오셨던 게 일찍 결혼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과 딸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꼭 내 얘기라는 것 같아 살짝 민망했어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신다며 그러시대요. 저와 장모님 나이는 15살 차이가 나더군요. 그리고 여친 엄마 얼굴을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영화배우 전인화 같은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엄청 곱게 자라 맨날 나이가 들었어도 한참 어려 보이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 바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머리는 장모님에게 맡겼죠. 장모님 미용실 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머리 손질 받으러 일부러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4년 뒤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어요. 장모님이 딸을 키우셨기에 손주로는 아들을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자꾸 밖으로만 나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기어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 온다면서 외박도 했고요. 아내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해서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다며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즐기면서 살고 싶다대요. 철없는 행동에 장모님이 나서서 화도 내보고 때론 타이르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지만 며칠 조용한가 싶더니 얼마 못 가 또 집안일과에는 내팽겨치고 매일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장모님은 자기 딸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사위인 나에게 굉장히 죄를 지은 듯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그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온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내팽개치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내 질문에도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는 듯 무덤덤하게 굴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차라리 이혼하자. 심지어 아이에게조차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었지만 아내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고 장모님 역시 딸을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보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어느 날 또다시 가출하고 말았다.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저번처럼 한 달 정도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달이 지나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장모님께 이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이혼만은 안 된다. 제발 손자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지 않나? 그러면서 아내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늦바람이 무섭다지만 사춘기가 늦게 온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셨다. 이혼하면 당장 애는 누가 키울 건가? 이혼만 하지 않으면 애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지 않겠나? 아이 문제는 나 역시 현실적으로 큰 고민이었다. 결국 나는 장모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럼 애가 유치원 갈 때까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사실 나 역시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떠나 있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도 없었고 분명 남자들과 어울릴 거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다. 그럼에도 처가살이를 이어가기로 한 이유는 장모님 때문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주고 빨래며 청소며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도와주셨다. 무엇보다 아이까지 정성껏 돌봐주셨으니 차라리
마누라는 없는 셈 치고 좀 더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그런데 내게 새로운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어느 날 장모 친구 은영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영수 씨, 많이 먹어? 내가 신경 써서 만든 거야. 어느 순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네냉, 잘 먹을게요. 그녀가 김치찌개가 맛있지 않냐며 갖고 맛있다는 답을 요구했다. 난 소금이 한 바가지 들어간 김치찌개라도 맛있다고 해줄 판이었다. 은영 씨,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그녀가 갑자기 내 말끝을 자르고 되물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음식도 잘하고 완벽한 몸매에 완벽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놈인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말을 자르고 물어서 당황되었다. 음식도 잘하고 은영 씨는 얼굴도 이쁘잖아. 내가 이뻐? 정말? 그럼요. 제가 볼 때마다 얘기 드리잖아요. 이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 특히 영수 씨한테 들을 때는 2배로 좋아. 왜 저한테는 2배로 좋아요? 아잉, 몰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라서 그런가. 호호. 그래서 말인데 영수 씨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 그럼 당연하죠 하고 내 속마음을 보이긴 싫었다. 난 반대로 얘기했다. 좋긴 한데 결혼은 싫어요. 나이차가 너무 나잖아요. 뭐, 내가 늙었다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 곰이요? 아뇨, 장난이죠. 결혼보다 연애 얘기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나 같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겠어? 나는 은영 씨가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영 씨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녀는 내가 이제껏 본 여자들 중 가장 순종적인 여자였다. 난 그게 참 좋았다. 그래서였을까? 우린 처음 만남서부터 서로 통했다고 할까? 다음 날부터 수시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주말이면 항상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저희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같이 가보자고 했지만 아니 옆에 있어만 달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매사 나와 다르게 바라본 아내는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고요. 결혼하는 인연은 아니 사람은 정말 따로 있구나 싶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인연은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하려고요. 미뤄왔던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은영과 함께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사랑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같은 길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